안녕하십니까, 목공방장입니다. 오늘은 드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드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드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드릴에 대해서 각자의 특징이나 기능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종들의 가장 큰 분류는 임팩과 드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임팩과 드릴 두 가지의 기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작동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동 스위치는 총의 방아쇠 같은 작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강하게 당겨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손가락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천천히 돌게 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목공이나 금속 작업을 하실 때 상당히 유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 스위치 바로 위쪽에 보시면 좌우로 밀어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보시면 버튼 위에 뒤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앞쪽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릴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을 우리는 정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못은 박을 때 정방향으로 돌고요. 뺄 때는 역방향으로 돕니다. 구멍을 뚫는 드릴 역시 정방향으로 돌면 구멍을 뚫게 되고요.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구멍이 뚫리지 않고 드릴이 돌아가기만 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작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1단과 2단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임팩에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팩에도 이 버튼이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도 조절 버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타는 기어가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으로 놓으시면 회전수가 빠르되 돌아가는 힘은 약간 약합니다. 대신 기어를 저단으로 놓고 돌리게 되면 회전수는 조금 느린데 힘은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개별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팩. 임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상물을 조이거나 푸는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사못을 풀거나 나사못을 조일 때 강하게 힘을 한번 줍니다. 그런 다음 회전을 하다가 나사못이 모두 조여주면 거꾸로 강한 힘을 끊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회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앞쪽이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 그래서 임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팩은 이렇게 6.25mm 직경의 육각형의 모양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각이 아닌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안쪽에 베어링이 있어서 육각 비트를 집어 넣었을 때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된 상태로 역방향, 정방향 모두 돌려도 비트가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임팩 같은 경우는 6.25mm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육각과 볼트를 조일 수 있는 렌치를 사용하는 임팩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날 자체에도 이렇게 임팩에 사용이 가능한 육각 모양의 연결 부위가 있는 드릴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드릴은 구멍을 뚫기 위한 베이스로 되어 있는 도구인데요. 척
입구를 보시면 3개의 조임 장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조임 장치에 날을 끼우고 서서히 조여주시면 둥그런 원통의 드릴 날도 정확하게 중앙에 오도록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키렉스 척이라고 해서 회전 방향으로 잠금이 되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사용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역방향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정된 비트가 풀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임팩과 드릴의 조임 장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의 척과 드릴의 몸체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에 보시면 상단에 화살표 부분이 있는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팅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드릴 날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놓게 되면 구멍을 뚫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나 속도 조절보다는 회전력 위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숫자가 있는 부분에 오게 되면 드라이버 기능인데 드릴이 돌아가다가 힘이 걸렸을 경우 끊어주는 기능입니다. 숫자를 낮은 숫자에 놓게 되면 아주 작은 힘으로 회전을 하다가 끊어지게 되고요. 숫자를 점점 올릴수록 강한 힘으로 조여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사 못 머리가 파손되면 안 되거나 대상물이 너무 물러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걸 원할 경우에는 이 다이얼을 사용하셔서 드라이버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릴 기능 중에 다이얼을 보시면 망치 모양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 모양의 스위치를 화살표에 갖다 놓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공할 때 직선 앞쪽 방향으로 두드려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임팩은 회전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고요. 해머 기능은 정면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머 기능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뚫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전용 날 끝을 가진 드릴 날을 장착하시고 표면에 놓고 돌리면 그냥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힘을 전달해서 콘크리트를 깨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기종은 멀티툴이라고 합니다. 유명 메이커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기종은 그 상황에 맞도록 척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팩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임팩인데 각도 때문에 코너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편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드릴을 끼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척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의 드릴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은 임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트를 다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임팩에 사용할 수 없는 뒷면이 원통, 둥근 비트들도 모두 끼울 수가 있습니다. 목공을 하려면 보통 드릴과 임팩 드라이버 하나씩 필요한데 드릴에는 일반적으로는 접시머리 이중 비트를 많이 끼우고요. 임팩 드라이버에는 십자 드라이버 비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비트를 꽂을 경우에는 끝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팩 드라이버 안쪽에는 베어링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캡을 움직이면 안쪽에 있는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비트를 꽂을 경우 베어링이 들어가서 비트가 고정된 상태로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기종에 따라 그냥 집어넣어도 락이 잡히는 원터치도 있고 수동으로만 해야지 락이 잡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드릴 같은 경우는 3개의 고정 축에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육각 비트를 꽂거나 원통 비트 같은 경우 그냥 집어 넣으시고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접시머리 이중 비트 중에 원통형의 속 길이와 바깥 길이를 같이 잡아주는 날의 경우 안쪽에서 돌출되는 3개의 고정 장치가 갈라지는 부분에 오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서 고정을 해 주셔야만이 바깥 비트와 안쪽 비트를 모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멍을 한번 직접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날 중에 드릴의 끝이 이렇게 각도가 무디고 사선인 이런 모양의 비트는 금속과 목재 전용 또는 금속 전용 비트가 대부분입니다. 순수 목공 전용 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에 중심축에 날이 뾰족하게 나와 있고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목공날로 목재 구멍을 뚫을 경우 드릴의 회전 방향을 정방향으로 놓고요. 다이얼 역시 드릴용 매뉴얼에 맞추어 주시고 대상물에 놓고 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목공날 같은 경우 끝날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바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표면이 거칠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촉이 표면에 자국이 날 때까지는 역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목재에 아주 얕게 자리를 잡은 다음 다시 정방향으로 다이얼을 바꾸시고 나서 구멍을 뚫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깔끔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이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관통이 될 때 허공에 바닥이 떠 있으면 구멍이 뚫리면서 바깥 부분이, 반대쪽 부분이 이렇게 거칠게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바닥에 밀착시킬 수 있는 희생목을 고여놓고 구멍을 뚫게 되면 좀 더 깔끔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희생목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구멍보다 얇은 날을 가지고 먼저 관통을 해서 시작 부분과 관통되는 부분에 중심점을 잡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중심점에 드릴 날을 이용해서 절반을 가공을 하시고 반대쪽 방향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공을 하시면 깔끔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드릴을 사용하실 경우 날이 너무 얇은 날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구멍을 뚫고 들어간 다음 빼면서 수직으로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빼면서 틀게 되면 날이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비트를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을 박을 때 꼭 수직으로만 박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선으로 박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사못이 처음부터 사선으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직으로 목재에 진입을 한 다음 회전을 하면서 천천히 원하는 각도로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드릴을 이용해 사선으로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목재에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사못은 목공용 나선이 되어 있고 머리가 있고 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목재에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목재에 닿을 때쯤에 멈추지 못하는 경우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나선이 목재를 다 긁어내서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깨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사못을 박을 때는 나사못 머리 모양의 접시머리 이중 비트를 이용해서 목재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 나사못을 넣고 비트를 십자에 정확히 맞춘 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은 강하게 눌러 내려주시고 다이얼은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임팩의 특징인 소리가 날 경우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사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나사못을 뺄 때 비트에 맞춰 주시고 다이얼을 역방향으로 눌러주는 건 똑같이 아래로 힘을 주시면서 정방향보다 더 약한 힘으로 끊어서 돌려주시면 나사못이 분리가 됩니다.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머리 이중 비트를 이용해 원하는 깊이까지 가공을 한 다음 나사못을 꽂아 놓으시고 비트를 십자에 맞춥니다. 다음에 힘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임팩이 걸릴 때까지 넣다가 임팩 소리가 나면 멈춥니다. 뺄 때 역방향으로 비트에 정확히 고정을 하시고 힘을 아래로 주신 상태에서 버튼을 반대로 역방향으로 놓으시고 천천히 끊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나사못을 고정했는데 이렇게 목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역방향으로 빼주시고 고정하는 걸 반복하시면 다시 고정이 됩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빼지 않고 계속 고정만 하시게 되면 안쪽은 붙지 않고 나사못이 상단에 있는 나무만 너무 깊이 판다든가 나사못 머리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